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자 스카이워커입니다. 오늘은 4일차 영상 이어서 신트라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후반부에 아름다운 포르투갈 땅끝 마을 아제냐스 두 말로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식사를 했던 낀타도스 로브스 호텔에서 볼트를 불러 페냐성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를 가져가면 어차피 페냐성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을 것 같았고, 신트라에 많이 있는 툭툭이는 인당 20유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3명이면 60유로 9만원이었고요. 볼트는 한 대에 14유로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걸어가면 더운 날씨에 산길을 편도 1시간 정도 가야 하더라고요. 동선상으로는 페냐성을 먼저 가는 게 좋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어찌저찌 페냐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켓은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 가격은 인당 23유로 정도 했습니다. 다만 페냐성은 티켓 구매를 하실 때 시간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만 페냐성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페냐성 정원이 60만 평이라고 하네요. 60만 평 정원에 전 세계에서 가져온 다양한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다 볼 수 없으니 패스하고 성만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페냐성 입구에서 언덕길을 30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바로 왕복버스 티켓을 3유로에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걸어 올라가려고 했으나 고난의 하루를 보내다 보니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고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래도 버스를 탄 덕에 페냐성 내부 입장 시간에 맞출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이었네요. 버스는 생각보다 자주 오고요. 한 5분이면 페냐성 앞에 내려줍니다. 페냐성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눈치 싸움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아침에 티켓을 사려고 할 때는 시간 슬롯이 많이 남아있다가 점심때쯤 티켓을 구하려고 하니 오후 3시 이후만 남아있어서 부랴부랴 구매했습니다. 운 좋게 타이밍 잘 맞춰와서 3시 25분에 딱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옆에 긴 줄이 서 있었는데 3시 30분 입장 줄이어서 빠르게 지나쳐서 들어왔네요. 원래 이 페냐성이 있던 부지는 1493년 당시 포르투갈 왕이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수도원을 건축하여 제로님스 수도에 기증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1755년 포르투갈 대지진으로 그 수도원이 무너져 폐허가 돼버렸는데 1800년대 초반 폐허가 된 수도원 부지를 왕실에서 왕궁으로 재건하여 1854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궁전 내부는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의 타일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한 편인데 외부 성벽의 붉은색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저 시계 시간은 안 맞긴 하네요. (1800년대에) 이런 욕실이라니 신박하네요. 바로 전날 벨렘 지구의 아주다 궁전을 보고 와서 그런지 뭔가 아주다 궁전에 비해서는 엄청 소박한 느낌입니다. 아주다 궁전은 포르투갈이 한창 잘 나갈 때 만든 거라 화려함의 극치였는데 페냐성은 대지진 이후에 약간 쇠락한 시기에 만든 궁전이다 보니 좀 소박한 느낌입니다. 아주다 궁전 내부는 영상 촬영 금지라 사진만 한 장 퍼왔는데 대략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왕궁에 설치된 전화방입니다. 실제로 전화기도 1800년대에 발명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용되던 전화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페냐성은 신트라 산 위에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서늘해 왕실의 여름 별궁으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나팔꽃 모양의 이 샹들리에는 멋지네요. 중간중간 사소한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대항해 시대에 동양과 교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동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뭔가 독특한 사슴방입니다. 사슴 박제가 방에 쭉 있어서 밤에 보면 무섭겠네요.
왕궁의 부엌입니다. 유럽에서도 절구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구도 있고 신기하네요. 주방 용품이 다 구리로 된 냄비랑 팬이라 탐이 나네요. 페냐성은 성 내부도 볼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 외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고딕, 이슬람,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페냐성은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 오면 이렇다는데 내내 날씨가 좋다가 오늘 날씨가 흐린 게 좀 아쉽네요. 저 산호 조각은 일일이 다 손으로 조각한 조각물인데 이거 조각하신 분 존경스럽네요. 곳곳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페냐성입니다. 페냐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신트라 시내입니다. 맑은 날에는 리스본 시내에서도 페냐성이 보인다고 하네요. 이 안쪽에 예배당이 있고요. 붉은색과 노란색, 중간에 있는 타일 모자이크까지 이국적이고 특이한 게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 같습니다. 다른 유럽에서도 이런 느낌의 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흐리지 않았다면 파란 하늘과 대비돼서 사진이 엄청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성벽을 따라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페냐성에서 보는 일몰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날씨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멋진 모습에 만족스러웠던 페냐성이었습니다. 헤갈레이라 별장과 같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포르투갈 7대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네요. 페냐성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낀타로스 로브스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차를 찾았습니다. 택시 요금은 7유로 나왔고요. 차로 30분 정도 이동해서 아제냐스 두말로 이동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대서양 뷰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쪽 끝에서 맨날 태평양만 보다가 흔하게 볼 수 없는 대서양입니다. 이곳은 리스본의 땅끝 마을인 아제냐스 두 말입니다. 여기도 날씨가 좋았다면 인생샷 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루 종일 날씨가 좀 아쉽네요. 엽서에서나 볼 듯한 그림 같은 뷰가 너무 멋집니다. 대서양을 옆에 두고 마치 요새 같은 모습인데요. 일몰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라는데 일몰이 9시 넘어야 해서 그 정도로 기다릴 순 없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원래는 까보다호카를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소나기가 와서 포기하고 카스카이스 시내로 이동합니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카스카이스에서 유명한 해산물 맛집을 찾아가 봅니다. 카스카이스 시내 주차는 밤 10시까지 주차 티켓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는 무료라서 10시까지 필요한 금액을 끊어서 차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뭔가 여유롭고 부티가 나는 카스카이스 시내입니다. 포르투갈 최고의 부촌답네요. 바이아 두 페익세라는 해산물 맛집입니다. 저는 대구 요리인 바칼라오와 문어 구이인 그릴드 폴포, 홍합 스튜를 시켜봤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 한 병까지 해서 80유로 정도로 생각보다는 싸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또 왔는데 자세한 영상은 다음날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트에 들렸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포르투갈 물가가 느껴집니다. 고기 한 팩에 3유로 전후고 요거트 같은 건 0.7유로면 구매 가능하네요. 다른 유럽보다는 확실히 물가가 쌉니다.
고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지내는 동안 너무 만족스러웠던 쉐라톤 카스카이스 리조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스본 근교 투어 2일차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